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연차 사용 때문에 있었던 일로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저희는 27개월 딸을 키우고 있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남편은 연차 15개, 아내인 저는 12개입니다. 참고로 남편은 사용 안 하면 1년마다 남은 개수만큼 돈으로 받고 아내는 다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이는 돌이 될 무렵부터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했고 아플 때마다 아내인 제가 당연하게 연차를 사용해 왔습니다. 남편 회사에서 연차를 쓰면 직원들이 업무량 많아진다고 눈치 주는 걸 알고 있었기에 그렇게 해왔었고 혹여나 제가 연차를 연달아 쓰는 상황이 안 될 때는 친정 엄마가 봐주셨습니다. 친정엄마가 일을 안 하실 땐 당연하게 봐주셨고 일을 하실 때도 본인 연차를 쓰고 봐주셨었죠. 시댁은 한 번도 맡긴 적도 봐주신 적도 없었고 남편도 말만 맡긴다 하고는 맡긴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아이가 아플 때 딱 한 번 연차를 썼습니다. 아이가 수족구로 인해 병원 치료까지는 아니지만 어린이집 등원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와서 주말을 제외하고 4, 5일 정도를 가정보육해야 했기에 그때 처음으로 쓴 거였습니다. 임신했을 때도 저 혼자 아니면 친정엄마와 병원에 다녔었고 아이 낳기 한 달 전쯤 처음으로 초음파를 같이 봤었네요. 아기가 신생아 때도 둘이서 같이 병원에 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무튼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커가면서 아픈 일이 많다 보니 저는 이미 이번 연도 연차를 다 사용한 상태입니다. 근데 어제 저녁 아이 손발에 수포가 올라오더라고요. 그걸 보고 또 수족구구나 싶어 남편에게 연차를 내고 병원에 다녀오라 했습니다. 어이가 없는 건 진료를 보고 난 후 남편에게 전화가 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아직은 수족구가 아니라 하셨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반차를 썼으니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일하러 간다고 하네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번 수족구 때도 수포 때문에 진료를 받았는데 아직은 수족구라 하기에는 좀 그렇다 하셨습니다. 그 진단을 받고 정확히 이틀 뒤에 병원에 다시 갔다가 수족구 확정을 받았었죠. 그래서 저 말만 믿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남편도 알고 있었고요. 무엇보다 연차를 썼다가 수족구가 아니라서 반차로 변경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에 연차를 쓰라고 했었는데 멋대로 반차를 썼다는 말에 화가 났습니다. 게다가 누가 봐도 수족구 증상인데 본인이 반차 써서 오후에 출근해야 하니 데려다 놓고 가겠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계속해서 안 된다 했더니 나중에는 그럼 우리 엄마한테 갖다 놓으면 되잖아 라고 하는데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수족구로 확정받으면 어쩌려고 저러는 건지. 사실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수족구 걸린 친구가 등원했었는데 저는 거기서 올맞을 확률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서 우리 아이도 아직 확실치 않은 상황이니 등원을 하게 되면 똑같이 다른 친구에게 옮길 수도 있겠다 생각했고요. 아무튼 남편의 말을 듣고 연차 쓴 거 아니고 반차 썼어. 네가 연차가 그만큼 있는데 왜 시댁에 맡겨. 너한테 2, 3일을 내리 보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 설령 수족구가 아니더라도 이미 연차 내기로 한 김에 그 하루라도 아이랑 못 있어. 하고 말했더니 수족구 아니래잖아. 그럼 됐지. 라는 말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가 되려 화를 내더라고요. 그냥 모든 일에서 본인의 필요가 아니면 조금도 희생하기 싫고 애가 아파도 혼자 애보기 싫으니 회사 사람들 눈치 보는 척 하는 걸로 밖엔 안 보였습니다.
이것도 마냥 이럴 거다 하고 추측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토요일에도 12시 30분까지 일을 하는데 지 낮술 먹는다고 오전 반차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냥 눈치 보는 척 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이런 생각까지 미치게 되니 너무 화가 나서 여태 나랑 우리 엄마가 다 했던 건데 애한테 그 연차 한 번 쓰는 게 그렇게 아깝냐? 돈에 환장했어. 하고 쏘아댔더니 본인이 연차를 썼어도 제가 똑같이 화를 냈을 거랍니다. 아이가 수족과 아니래서 반차로 바꾼다 해도 본인한테 화내고 뭐라고 했을 거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데 너무 화가 나서 소리까지 질러가며 대판해버렸습니다. 그냥 본인이 인정하기 싫어서 저런 개소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말의 맥락을 모르는 건지 어이가 없습니다. 이쁠 때만 지 새끼고 아프면 지 새끼가 아닌 걸까요? 모든 걸 당연하게 배려해줬더니 지 권리인 줄 아나 봐요. 제가 더 짜증나는 건 남편이 남은 연차를 돈으로 받는다고 저한테 10원 한 장 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대체 지가 뭘 잘했다고 큰 소리를 치는 걸까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이건 연차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남편 아빠로서 자격이 전혀 없는데요. 임신 때 출산 한 달 전 한 번 병원에 같이 가서 초음파를 봤다니. 진심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장모님 덕에 아낀 연차이니 돈으로 받으면 당연히 반띵하는 게 맞습니다. 꼭 말해서 받으세요. 안 주면 내년부터는 연차 쓸 일 생기면 너 한 번, 나 한 번 번갈아 쓰세요. 생판 남인 제가 다 억울하네요. 저게 인간인가요? 두 번째. 친정엄마의 시간과 노력, 체력을 끌어다 쓴 님이 나쁜 딸입니다. 님이 남편 버릇을 그렇게 들였어요. 연차비 받으면 어머님 감사합니다 하고 장모님께 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육아 도움만 받고 임신 때부터 저 모양인데 왜 붙어 살며 친정엄마 등골을 빼먹는 거죠? 이제 남편한테 시가에 데려가서 애 맡기라 하고 너도 육아하라고 하세요. 앞으로 친정엄마 안 부를 테니 도우미 요금 반 내라 하시고요. 세 번째. 꼭 전 남편과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일어나는 일 전부 제가 연차, 반차, 조퇴까지 써가며 혼자 처리했습니다. 아이 어린이집, 유치원 방학 때는 저 친정엄마, 친정아빠, 친언니, 가끔 남동생까지 돌아가며 연차 써서 애를 봐줬습니다. 시댁에서는 도움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죠. 일 빼기 힘들어서 배려해준 것도 있었는데 가족 행사에도 일한다고 참여 안 하던 사람이 친구 여동생 결혼식에 간다고 일을 빼더라고요. 그 모습 보고 없어도 되겠다 싶어 이혼했습니다. 추가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실 줄은 몰랐습니다. 댓글들이 많이 달렸던데 그중에 주작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주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화내는 저한테 오히려 뻔뻔하게 더 화를 내니 진짜 내가 이상한 건가 싶어 글을 올리게 된 거였는데 같이 화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람 피우고 있는 거 아니냐, 내 언녀랑 만나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바람은 아니라고 확신하지만 이제 그렇다 해도 별 상관없습니다. 이미 마음이 식을 대로 식어버렸거든요. 연애할 때 저런 모습을 보였다면 당연히 제가 미쳤다고 결혼했을까요? 다정하게 잘해주던 사람이었기에 결혼한 건데 그 모습에 속아 넘어간 제 책임이 맞습니다. 댓글 주신 것처럼 이 일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다 싶어 지금은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아이, 아빠, 남편 다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이혼하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연차를 내고 나서 진료보고 반차로 바꾼 게 아니라 처음부터 반차를 냈던 겁니다. 당연히 연차를 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도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간 당일에 알았네요. 저런 걸 아빠라고 두고 있느니 차라리 저 혼자 케어하며 살아가는 게 속 편할 듯 합니다. 두 번째 추가 글입니다. 사실 어제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이미 냉전 중인 상태였습니다. 며칠 전 제가 남편에게 가장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다고 말했거든요. 어제일 뿐만 아니라 시댁 문제, 생활비 문제 등등 정말 한 번도 못 느껴봐서요. 그걸로 사내 만에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또 저런 모습을 보이니 반 포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이 링크를 보내도 어차피 자기 욕 있을 걸 알고 안 들어가 볼 것 같아서 이혼할 생각으로 댓글을 추려 캡처해서 보냈더니 네가 보낸 거 보고 조금이나마 있던 마음도 없어졌으니까 서류 떼와라 라고 하네요. 제가 할 말을 왜 지가 하고 있는 걸까요? 위로받고 같이 공감하고 네가 생각 못했던 것까지 사람들이 말해주면 마음이 좀 편해지냐? 저걸 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뉘우치고 사과해야지 생각하길 바란 거야. 그냥 인터넷에 의지하면서 살아. 하고 말하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평소 무슨 말만 하면 제가 예민한 것 마냥 남들한테 물어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길래 글을 썼는데 왜 저러는 건지.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닌가 봅니다. 이혼 준비 잘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추가 댓글입니다. 첫 번째, 저런 병신 같은 모질이들은 제발 결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애도 낳지 말고 그냥 혼자 처 살아야죠. 왜 결혼을 해서 엄한 여자 인생, 그 여자의 부모 인생, 낳음당한 아이의 인생까지 망치는 건지. 욕도 아까운 버러지 같은 놈입니다. 두 번째, 저도 그러다가 두 돌 되기 전에 이혼해서 지금 애가 중1입니다. 이혼하자 하니 애랑 강아지랑 있는데 강아지만 덜렁 들고 나가더군요. 회의감이 느껴지면서 이게 뭐지? 내가 애를 밖에서 낳아온 건가? 지혜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 아빠랑 애랑도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만 보더니 이제는 보지도 않고 연락도 없습니다. 결론은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님도 하루빨리 정리하시고 마음 편하게 사세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